그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학생 중에 한 명의 진술을 어머님이 녹음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파일을 저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듣고 판단해 보시죠. 잠깐 들으시겠습니다. 그 골목에 애를 무릎을 꿇친 다음에 신발로 애 얼굴을 막 밟는 거예요. 막 슬리퍼 날라가고 이걸로 막 분이 안 풀린다면서 막 쇠파이프 같은 걸 가져오라면서 시키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것도 그냥 보통 쇠파이프가 아니라 끝이 날카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애 머리를 내리 찍으면서 그것도 엄청 세게 계속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병 같은 걸 가지고 오라면서 그 애 머리에다 소주병을 내리치는 거예요. 눈물에서도 피눈물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비타오백평 아시죠? 그러니까 그 단단한 걸로 애 머리를 치는데 안 깨진다면서 그걸 계속 때리는 거예요. 예, 참, 예. 들으면서도 귀를 의심할 정도의 진술인데요. 폭행의 현장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학생도 그냥 단순 목격자인지 가해자인지는 아직 뭐 정확치 않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 중에 한 명의 증언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폭행을 한 후에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폭행은 이어졌다고 합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죠. 계속 막 애 피 흘리니까 피 냄새 좋다면서 막 더 때리자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애가 순간적으로 잠깐 정신을 잃은 거예요. 눈이 약간 풀려 있는 거예요. 눈이 풀려 있으니까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말리는데 어떤 이가 맞은 것도 기억 못하게 때리자면서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언니들끼리 어차피 이거 살인미수인데 그냥 살인미수인데 어차피 살인미수인 거 더 때리면 안 되냐면서 애를 죽을 때까지 밟는 거예요. 그래 막 애 보고 일자로 누워라, 엎드려 뻗쳐 해봐라 이러면서. 그리고 좀 애한테 좀 성적으로 안 좋은 말을 했었거든요. 막 여기 남자 불러줄 테니까 그거 하면은 풀어준다면서 그런 식으로 애한테 뭐라 한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다니까 또 때리면서. 참, 이걸 어떻게, 이게 정말 중학교 학생이라고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의 폭행인데, 딸아이는 이 순간을 지금 기억합니까? 대화는 별로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말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네, 계속 잠만 자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지 않고 있어요. 이런 폭행이 이루어졌는데 그냥 그 가해 아이들을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낸 건가요? 지난번에는 뭐 이번에도 그냥 보냈는데 저번에는 그거보다 약했는데 보낼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냥 경찰서에서 뭐 간략한 조사하고 훈방 조치 이런 건가요? 예, 다 훈방 조치야. 다 훈방 조치. 미승자라고 다 훈방 조치 시켰대요. 이게 만 14세의 청소년이기 때문에 만 14세면 사실은 형사법상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의 대상은 됩니다. 다만 소년법 적용을 받아서 구속이 어렵고 중형도 내릴 수 없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어머니? 네. 그렇죠. 애가 그만큼 다쳤는데 왜 이게 훈방 조치냐, 왜 애들을 보내느냐. 그 아이들, 그 가해 아이들은 그러면 지금 뭐 사죄 전화나 뭐 이런 거는 오긴 와요? 아니, 없어요. 거기도 없고. 그리고 인터넷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지네들 반성하고 있으니까 걸려라. 역 고소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반성의 기미가 사실은 그쪽에서 아예 없죠. 아예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 처벌도 뭐 쉽지 않은 상황, 가벼운 처벌이 되는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여론을 지금 분노케 하고 있는 건데 어머님은 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하세요? 저는 이따 끝까지 가보려고요. 끝까지 가본다는 게 무슨 말씀? 애들이 말하잖아요. 음성 파일에. 어차피 살인 미수인 거 더 때려도 되지 않나. 이게 애들이 할 말이에요. 진짜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인 거. 그런 걸 제가 겪고 있네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요. 지금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온라인상에. 소년법 강화하자라는 그거 알고 계시죠, 어머니? 네, 그냥 그 법이 없어지고 다른 애들이 더 이상 피해 안 갔으면.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연결해봤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번 사건은 청소년들이 저질렀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잔인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년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에는 나흘 만에 7만 명이 넘게
서명을 했을 정도입니다. 자, 지난 7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분이 계세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이어서 연결을 해보죠. 표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CCTV 보면서 저는 뭐 끝까지 참아 보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더라고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CCTV 영상 공개되기 이전에도 이미 피해자의 사진을 가해자들이 유포를 시켰고요. 예.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만 보더라도 도저히 그냥 보고 있기 힘든 처참한 모습이었죠. 그죠, 마치 뭐 그죠. 외국의 어떤 전쟁 참상 사진 보는 것 같았고요. 예. 특히 야간에 4명으로 지금까지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흉기들을 들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리고 그들이 뱉은 말들을 보면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이건 살인미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사람이 죽어도 뭐 어쩔 수 없지 않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것이 담겨 있거든요. 예. 이건 뭐 나이와 연령을 떠나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 행위입니다. 예, 그 머리를 뾰족한 철근으로 계속 찍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네네. 찢어지면서 거기서 피가 흐른 건데 네. 이 정도면은 이게 성인 간에 벌어졌어도 강력범죄입니까? 성인 간이면 좀 다릅니까? 어떻게 되나요? 아니죠. 그 성인 간이건 성인과 청소년 간이건 청소년 간이건 간에 예. 그 범죄 행위에 있어서의 그 구분은 없거든요. 그 객관적인 피해와 범행 의도, 예. 범행의 방식에 따라서 나뉠 뿐이고요. 지금 이 사건에 있는 그대로의 법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야 되고요. 예. 야간에 무기 등을 휴대하고 사용해서 예. 2명 이상이 행한 그렇죠. 상해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해자들이 한 이야기들까지 하면 예. 사실상의 살인 미수로도 살인 미수.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이제 성인들이라고 한다면 예. 아마도 그런 법 적용까지도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그런 청소년에 대한 미온적인 그렇죠. 인식과 관행 때문에 가급적 법을 좀 약하게 적용하려는 관행이 있어서 그렇죠. 일반적으로 하면 이 정도면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될 것이다. 근데 네네. 지금 이제 소년법에 이 아이들이 적용됩니다. 이제 예. 가해자가 4명인지 5명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5명이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네. 보이는데 이제 1명은 그냥 네. 목격만 한 건지 아니면 이 아이도 가해를 가담을 한 건지는 아직 뭐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네네. 적어도 4명은 가해를 했다. 4명 중에 1명은 만 14세 미만이랍니다. 네네. 3명은 만 14세랍니다. 예. 소년법에 의하면 여러분 만 10세 미만이면 어떤 법적 제재도 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네. 만 10세에서 13세까지는 보호 처분은 촉법소년. 되죠. 예. 네, 형사처벌 불가능. 네. 만 14세에서 18세까지는 형사처벌 됩니다만 성인보다는 감형해 주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3단계로. 이번 가해자들은 만 14세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3명은 형사처벌 대상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형사처벌 대상이긴 한데요. 소년법상에 우선 검사에게 예. 조건부 기소 유예라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그래서 검사가 만약에 이 청소년의 경우에 예, 소년법 예. 적용 대상이 18세 이하의 경우에 예. 이건 형사처벌 안 해도 되겠다. 대신에 검사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예. 선도를 위한 교육이나 어떤 뭐 보호를 받아라.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형사 기소를 하지 않고요. 기소 유예를 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게 이제 소년범에 대한 감형 제도인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감형 자체가 아니죠. 아예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아예 안 하는 제도인데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라 하더라도 예.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검사가 이 사건은 우리가 다루기보다는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예. 소년 법원으로 보내는 게 낫겠다. 이러면 소년 법원으로 송치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러면 법원의 소년 전담 판사가 늘 이제 그 청소년 폭력 이런 것들을 다루는 판사죠. 예. 이분이 이제 뭐 화해 권고를 한다든지 혹은 1호부터 10호까지 우리가 잘 아는 소년원 보내는 거나 아하. 보호 관찰이나 수강 명령이나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소년법 자체가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해서 좀 처벌을 탈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과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에 법안 하나 발의하셨어요. 네네. 법안. 어떤 내용입니까?
그 지난 7월에 발의한 법안은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개정한 법안이고요. 예. 그 법안은 지난 그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 아시죠? 예, 예. 그 사건에 있어서 그 소년법 59조 때문에 무기징역형 대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5년 이하로, 그 다음에 특정 강력범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20년까지만 선고를 할 수 있도록 내려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개정해서 예. 소년법의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고요. 예. 이것만으로는 이번 사건 같은 일반적인 청소년 강력범죄에는 다 적용을 못합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후속으로 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도 역시 소년법 특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소년법상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안, 12세로 낮추는 안하고, 그리고 이러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요건을 강화하고, 예. 그다음에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개정안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년법이 뭐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있었지만 네네. 지금까지 유지된 이유는 뭐냐면 청소년들은 아직 판단에 있어서 미성숙한 존재라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네, 맞습니다. 형을 길게 산다고 해서 얘들이 반성하고 개선이 되면 모르는데 그저 낙인 찍어가지고 사회로 내보내면 더 반사회적이 돼서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커진다. 네네. 그래서 교육과 양육에 더 방점을 찍는 게 사회로 봐서도 유리하다.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세계 아동인권보호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예. 그 아동인권보호협약에 있는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보호 특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소년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이제 피해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미약한 처분이나 혹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예. 어차피 우리는 처벌받지 않아라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피해자를 오히려 겁박하고 보복하는 행위들이 생기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보호만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범죄, 예를 들면 인천 사건이면 부산 특수강력범죄. 사건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차별적으로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게 방점이군요. 아예 없애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선진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무조건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을 경미하게 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범죄의 의도, 그리고 집단성, 폭력성, 가학성 이런 것에 따라서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피해자 보호 또는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 보호 측면,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보호 교화를 위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머님하고 인터뷰 중에 중간에 들려드린 녹음 파일은요, 어머님이 직접 녹음을 하신 겁니다. 예, 어머님이 그 가해 학생 중에 한 명을 불러서 직접 녹음한 파일을 저희에게 제공해 주신 거라는 거, 요거 말씀을 드리고요. 표창원 의원님, 그 법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